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한미 정상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강력한 안보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바이든 두 정상이 함께한 방한 마지막 일정은 연합 방위 태세 점검이었습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며 전쟁 시 항공작전을 총괄하는 지하 벙커를 찾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The fact is that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최근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겨냥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내보이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행보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오전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딱 두 단어로 답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대화도 가능한 거지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는 듯 싸늘한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작별 악수를 하며 당신을 신뢰한다고 말했고 서로 엄지척 인사도 나눴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군 오산기지의 장병들을 격려한 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국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두 나라가 강경한 대북 정책을 복구하기로 했다는 분석을 내놨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이 끝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비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축소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에 주목했습니다. 이 합의를 두고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브레터를 바라거나 악수에 목말라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화려한 탑다운 정상 외교 방식이 수명을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o a very significant change of position, and it really is about, more broadly, the U.S.'s approach to North Korea in general. These glitzy summits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the North Korean leader are out.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미군 전략자산 활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카드인 만큼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멀어진 걸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에게 전할 말이 뭐냐는 기자 질문에 인사말 한마디로 짧게 답변하면서 추가적인 해석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매체는 또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IPEF 출범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등과 관련해선 중국 견제를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 노골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분열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관영 매체들도 중국 고립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 견제에 나섰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파키스탄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하고 산업망 안정을 해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경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국의 IPEF 참여를 두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 기관지인 중국 청년보에는 바이든 정부에 의해 한국이 기존 국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국민의 이익은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한국 외교는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왔는데 이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중국 국제문제평론가 류허핑은 한국의 IPEF 참여는 결국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韩国这一外交战略上的重大转变，毫无疑问也要付出它的机会成本，或者说是要承担一定的后果与代价。 이번 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언급됐는데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언급한 점 자체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첫날 대만 방공식별구역 상공에 군용기를 전개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선 고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이자 5년 만의 봉하행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은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다소 풀린 만큼 이번 추도식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도식의 주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바란 소통과 통합의 정신을 기려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로 정해졌고 추모 공연과 추도사, 추모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추도식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참석합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추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찾겠다고 다짐한 지 5년 만입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봉하에 모입니다. 정부 여당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복 정무수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이 함께 자리합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이번 추도식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오늘은 날이 어제보다 더 더워집니다.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는 건데요. 오늘 서울도 30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을 맞겠고요. 대전과 대구도 32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출근길 하늘이 다소 답답하죠. 바로 안개 때문입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매우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일이면 이 먼지도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7도, 청주 18도, 울산 17.7도로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 32도, 춘천도 31도 안팎까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